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실전에 대비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한국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옳은 내용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문제인데요. 1번에 구한말 일본이 한국 경찰권을 강탈해가는 과정, 일명 상실의 과정이죠.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를 통해서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이 일본인 경찰의 손에 넘어가고 제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권이 넘어가고, 자, 사법과 감옥사무 이후에 위탁각서를 통해서 경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1번이 바른 설명이죠. 자, 2번 지문은 일본에서 제정된 법인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자, 3번 지문은 경감 이상 계급 정년 제도가 도입됐던 시기는 1969년 경찰 공무원법 제정이고, 4번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영미법계 사명이죠. 그래서 대륙법계를 영미법계로 바꿔주시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1번이죠. 자, 문제 2번. 경찰활동 관할, 경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청원경찰법상 배치구역을 관할하게 되겠고, 국회법상 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조직법상 파견 나간 경찰분들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죠. 자, 4.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 감찰 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되겠지만 상급 기관장 지시 있을 때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므로 소속을 상급 기관장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고, 문제 3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일명 변천 과정인데 4번의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에서는 전승 기념비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데, 이는 일반적 수권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다는 거죠. 개별적 수권이 아니고 일반적 수권, 재량에 따른 경찰권 발동 시 이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소국 목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법 해석상 계기가 된 판례가 바로 크로이즈베르크 판결입니다. 자, 문제 4번 가시면 적절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우리 질서는 불문 규범의 총체로서 성모나 전면 규범화 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사용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2번의 오상 위험, 3번의 외관적 위험, 4번의 추상적 위험에 관한 옳은 설명이죠. 자, 문제 5번. 경찰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1번은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의 이중성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자, 2번은 더티 해리의 문제인데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딜레마를 말하죠. 자, 구조화된 그 부패는 침묵의 규범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4번이 바르지 않죠. 부패 원인을 조직에서 찾고 있는 이론은
바로 구조 원인 가설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부패의 원인이다. 구조 원인 가설. 문제 6번의 경우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 가상 자산, 일명 비트코인과 같은 블랙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화폐, 가상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최근에 추가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이 바르지 않는데요. 바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자, 신청인에게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아닙니다. 제3자에게는 이익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익과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 거부하는 함으로써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익 틀렸습니다. 신청인의 이익이 자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 7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적절하지 아니한 것, 틀린 것 찾는 지문이죠. 1번은 반론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게 정정보도,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반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우리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사실적 주장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문제 8번 경찰 통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1번에 우리 경찰의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심의 또는 의결기관,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리죠. 따라서 1번이 바르지 않고, 자, 2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부패방지법. 국민감사 청구 제도인데요.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19세 이상, 자, 300명 이상의 연서로서 감사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자,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19세가 자 18세 이상으로 변경됐죠. 18세 이상으로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시험은 18세 이상으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수정해 놓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옳은 지문이고, 3번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4번은 내부 통제에 관한 옳은 설명이죠. 자, 문제 9번에 경찰 인권보호 규칙입니다. 자, 인권보호 규칙에서 4번 경찰청장은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법령 재개정하려고 하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자, 경찰위원회 상정하기 60일 이전까지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을 60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제 문제 10번 가보겠습니다. 경찰청 감사 규칙인데요. 감사 결과의 처리 기준이다. 적절한 것은, 자, 우리 기억반에 감사,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 일명 감사 대상 기관에 연간 감사 계획을 통보해 줘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월 말까지 연간 감사 계획을 2월 말까지 통보해 줍니다. 자, 기억번 옳은 지문이고, 니은번에 감사와 관련하여 그 순서 절차가 있죠. 감사 개요 통보, 감사 실시, 감사 결과의 설명이 아니고 종결하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통보하고 실시하고 종결 짓고 설명한다. 통시결명입니다. 결명, 통시, 통지하고 실시하고 종결하고 설명한다. 니은번 바르지 않네요. 디귿번에 감사처분심의위원회 또 감찰처분심의위원회 모두 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리을번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그 이행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한다. 옳은 지문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꼭 찾아서 표시하시고 확인하시고 학습하셔야 되겠죠. 11번 10번 문제에서 적절한 것은 니은을 제외한 3가지 기역, 디귿, 니을 3개입니다. 11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입니다. 이때 2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도죠. 따라서 경찰의 대응 시간, 범죄에 대한 출동 반응 시간은 과거 전통적 경찰활동 관점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의 협조도로, 전통적 경찰활동은 출동에 대한 반응 시간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문제 12번에 다음 사항과 관련 있는 범죄 원인은 범죄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서 박스 안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어렸을 때 낙인 찍힌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더 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 그래서 이런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환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까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13번에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이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영역성 강화를 통해서 범죄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공간의 설계가 중요하다. 브랑틴햄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 예방. 끌락과 꼬니시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범죄로부터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 효율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방 활동, 이 지역 집합 효율성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4번은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 옳은 지문이죠. 14번 조직 편성 원리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보다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리, 조직 편성의 원리인데요. 1번에 할거주의라 함은 부처 이기주의죠. 부서 이기주의. 따라서 타 기관 및 타 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2번은 계층제, 3번은 전문화. 전문화할수록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화와 조정과 통합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4번 통솔범위에서 통솔범위는
조직의 역사가 길수록, 자, 통신이 발달할수록, 관리자의 리더십, 부하의 능력이 더 뛰어날수록 통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또는 정비례 관계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바르지 않습니다. 반비례를 정비례로. 자, 정비례. 자, 정비례도 맞고 비례도 맞습니다. 자, 15번. 승진 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경장을 경사로 근속 승진시키려면 5년 이상 근무해야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 사유 중에 4가지 사유는 승진 및 호봉 승급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죠. 그 4가지 사유는 바로 금성 소주입니다. 금품, 성범죄, 자, 소구갱정, 음주운전, 이 4가지 사유로 징계받으신 분은 추가 6개월 연장됩니다. 그럼 2번 지문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 받았죠? 자, 18개월 제한되는데 추가 6개월 연장되므로 2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사 승진 임용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자, 총경이와 경찰 공무원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합니다. 휴직이나 직위 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평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 기간이 6개월 되지 않았다면, 자, 근무 성적 평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 근무 성적을 할 때는 1평정 요소와 2평정 요소로 나뉘어지죠. 제1 1평정 요소, 자, 제2평정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2평정 요소는, 자, 1평정 요소는 객관적이고 2평정 요소는 주관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2평정 요소는 주관적 요소. 따라서 1평정 요소는 포상 실적 그 밖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요소이고, 자, 제2평정 요소는 바로, 자,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근무 실적이죠. 그래서 제2평정 요소는 실태능입니다. 실태능. 자, 실태능. 근무 실적. 자, 근무 실적. 태도. 자, 능력. 수행 태도, 수행 능력, 실태능. 이 3가지는 제2평정 요소,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1평정 요소와 제2평정 요소를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무 실적과 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자, 서로 교체해 주시면 옳은 지문이 되죠. 근무 실적은 제2평정 요소에 해당하고 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1평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16번 직위해제,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 명령 기간 중에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자, 판단되면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직권 면직 사유 중에서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 중에 하나죠. 주관적인 사유.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자, 우리 그 직위 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 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로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 해제되신 분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직위 해제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근무 성적 계산할 때 포함하죠.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제외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디귿번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30일 이내에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했을 때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 소멸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휴직 기간 끝났는데 복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면직될 때 그 복귀 신고하지 아니함을 면직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 돼요. 휴직 기간 끝난 날을 휴직 기간의 만료일, 휴직 사유 소멸일을 직권 면직일로 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리을번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때 그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죠. 직위 보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디귿을 제외한 3개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의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 에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문제인데 무기고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차량 운행을 할 때 배차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배차를 받아야 되죠. 2번 경찰 기관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 탄약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매월 1회 이상입니다. 매월 1회 이상 무기 탄약을 손질해야 한다. 대여 무기 탄약의 경우 대여받은 자가 매주 1회 이상 손질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의 내용이고 3번에 무기 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과속운행 또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답은 2번 매월 1회 이상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한다입니다. 4번 지문 중에 무기를 휴대한 자 중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심의 회수 대상자인데 신규로 새로 추가된 지문이 있죠. 개정사항입니다. 신규 추가 지문입니다. 기존에는 할 수 있다 해서 끝났는데 다만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속히 회수가 필요하면 우선 선 회수하고 즉시 회수하고 사후 회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최근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8번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과 집행인데요. 정부는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하고, 자, 2번은 국회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자, 수정하고자 할 때 다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받아서 세항과 목간 금액을 자, 세항과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세항과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장, 관, 항 이용이죠. 자, 장관항, 세항, 목 일명 세출 예산 과목이죠. 세출 예산 과목에 있어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 그 예산이 자,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장관항의 이동을 이용, 세항과 목간을 전용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3번은 2월이 아니고 바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이용에 관한 옳은 설명이죠. 장관 한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19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보안관리 파트에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1번 지문은 제한구역에 관한 설명이죠. 제한구역, 출입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장소죠. 그리고 자, 2번에 보안 업무 규정상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바로 상급 비밀입니다. 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2급이 아니고 상급 비밀. 우리가 2급 비밀이 되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3번 3급 비밀 취우권 같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다만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임용과 동시에 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 취우권을 받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급이 상급으로. 자, 20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순찰팀의 수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고 팀당 인원은 경찰서장님이 정하시죠.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순찰팀의 수는 시도경찰청장. 니은번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입니다. 자, 디귿번 우리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 근무 종료 후에도 자,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 다만 가로 안에 휴무일은 제외죠. 휴무일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디귿번 틀렸고 리을. 자, 관리팀은 문시예, 문서, 시설, 예산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바른 설명이고 시도경찰청장이 치안센터 설치권자죠.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 디귿 두 개.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21번에 경비업법상 가장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의 업무가 호신특기 시 5가지 업이 있는데 이 중에 신변보호 업무는 생명과 신체, 자, 재산에서 재산이 제외돼야 되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기계 경비업은 경비 대상 시설 내가 아니고 외죠. 경비 대상 시설 내에서 하면 시설 경비고 경비 대상 시설 외에서 하면 기계 경비죠. 자, 3번에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장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4번이 바른 설명이죠.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는 것. 1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바른 설명이고 2번의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인데 제외로 바꾸면 또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죠. 자, 따라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법무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줄여서 시도지사죠.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입니다. 기본 계획은 법무부 장관 5년마다, 시행 계획은 연도별로 법무부 장관 관계기관장 시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건 3번이었습니다. 23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긴급 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두 번째, 잠정 조치 기간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에 따른 잠정 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 그 두 차례 하나여 접근 금지에 따른 잠정 조치에 대하여는 자, 두 차례 한정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접근 금지를 자, 따르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자, 4번에 경찰 관서장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경을 지정합니다. 그 전담 사경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야 하는데 바로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죠. 피의자를 자, 피해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피해자. 자, 전담 사경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 자, 24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 바로 3번에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이죠. 자, 관계기관장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출국 금지는 90일입니다. 자, 25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내용인데요. 자, 1번은 자, 지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판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은 유턴 허용 지점인데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다가 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회전교차로인데요. 회전교차로에서 우리는 자, 우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가 회전교차로입니다. 자,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기 중앙선 차량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좌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지시 위반으로 봅니다. 지시 위반으로. 그러므로 회전교차로 역주행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전교차로 역주행은 바로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 4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의무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고 피해 차량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구호의 의무가 있다. 자, 그러므로 사고 야기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구호 의무가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자, 26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을 때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자, 2번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 구속된 날로부터 자, 인도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바로 3일 72시간 이내에 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인도 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 심사에 관한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7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자, 27번. 자, 국가 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일명 시경이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자, 노력하여야 한다죠. 사람이어야 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두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죠. 회의 3일 전까지. 시경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 3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최근에 개정 법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추가된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신규 법령의 내용으로 추가됐다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이 시경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비밀엄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준용하게 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죠. 자, 28번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데요. 1번은 공문서에 관한 옳은 개념이고 2번 공고문서는 이 법률에서 다른 공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자, 5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숫자 바꿔줘야 되겠죠. 5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자, 관이는 행정기관 명의에 청인과 행정기관의 명의 청인과 기관장 보조기관 명의의 직인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관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되고 기한문 작성 시 발의자와 보고자 표시를 자, 한다입니다. 자, 29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1번 공공기관은 비공개 요건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자, 최근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신규로 들어온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2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 즉 파일로 달라고 요청할 때
자, 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형태로 자,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통합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될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건 3번. 자, 정답이죠. 4번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역시 최근에 법령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죠. 자, 30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행정절차법도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개정된 내용의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4번의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죠. 20일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40일이 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 문장이 새로 행정절차법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입법예고는 40일 이상으로 합니다. 단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합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그 숫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일, 20일 그대로입니다. 다만 행정예고 부분만 20일 이상으로 하는데 긴급할 경우에 단 1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문장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1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의 일반법이죠. 4번에 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자, 적합한 옳은 설명이죠. 자,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우리 즉시강제 일반법이 경직법이기 때문에 기억에 경직법상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경직법상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즉시강제입니다. 자, 8조의 사실의 확인은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얼 직접 해산 조치는 강제집행 중 직접 강제에 해당하며 자, 미음번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는 강제집행 중에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죠. 따라서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는 기억, 니은 두 가지입니다. 자, 33번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1번에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자, 외부 전문가는 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장님이 국회에 보고할 때 3개월 이내죠. 2번 국가경찰관서장은 성능이 저하된 경찰 장비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개조하여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지문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3년 동안.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죠. 가스차를 살수차로 바꿔주셔야 되고 수갑을 사용하는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은 경찰 장비 사용 기관에서 사용 요건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서 발령 시 1회, 연간 1회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옳은 정답은 2번. 34. 경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입니다. 자, 보상금 지급은 국경위에 보고합니다. 자, 1번은 바르지 않고 2번에 지방세 체납 처분 예가 아니고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을 때는 교환가액인데요. 이때 교환가액은 교환할 당시가 아니라 손실 입을 당시에 교환가액입니다. 자, 교환할 당시가 아니고 손실 입을 당시에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을 때 그 청구를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는데 각하를 기각 결정하여야 한다 바꿔서 내면 틀리기 때문에 각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3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내용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수능은 잘 따라주는 경우죠. 수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힘을 빼고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해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힘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죠. 힘을 주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 끌 수 있다. 이는 수능 바로 다음 단계인 소극적 저항일 때 의미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때 해당하죠. 따라서 1번 바르지 않습니다. 자, 36번에 행정법 원칙, 행정의 법 원칙, 일명 조리죠. 자, 기억번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니은번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리 중에. 자, 37번에 경직법과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자, 1번 청장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자, 강간죄, 그리고 강도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할 때 긴급한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모두 다 경직법에 새로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지문들이죠. 옳은 지문이고 3번에 피해 규모가 심각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에 관한 지급 기준 금액 중 5억 이하를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은 5억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의 살해 사건입니다. 요건이 2인 이상이 아니고 3인 이상. 경찰관서장은 위원회 심의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데요. 손실보상 금액은 손실보상 금액의 경우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됐으면 이에 대한 보고는 국가경찰위원회 국경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의 대상이 손실보상과 보상금 지급과는 다른 규정이죠. 범인 검거 공로에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는 국경위에 보고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로 구분 지어서 정리해 주시고 38번 강학상 특허는 설권 행위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건 허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건 특허인데 기억번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강학상 특허죠. 설립인가. 니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진 않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 도로 점용 허가도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설권 행위에 들어가고 귀화 허가는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특허에 들어가죠. 국적을 취득하고 도로 점용할 수 있는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재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해서 강학상 특허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39번 행정소송법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은 처분 등에 관한 설명,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2번은 부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것. 3번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하는 소송인데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의무이행 확인소송은 있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현재 무명 항고소송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 무효등의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0번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되는 모습 적절하지 않는 것. 2023학년도부터 경찰대 편입이 가능해졌는데 일반 대학생 전형과 일반 대학생으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재직 경찰관 중에서 전형되는 들어오시는 분으로 그 전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찰대 편입은 일반 대학생 편입과 재직 경찰관 편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찰서급 이상의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2년 5월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죠.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내용 정리를 꼭 잘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리 잘 되시고 힘내시고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